귀와 노인이 고집이 센 이유. 귀와 노인이 고집이 세다라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노인들이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잘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주장만을 고집하는 경향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왜 노인들이 특히 고집이 세다고 느껴질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뇌의 변화. 나이가 들면서 뇌의 연결망인 시냅스가 줄어들고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고 처리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이는 기존의 익숙한 방식과 생각을 고수하려는 경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험과 가치관.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경험과 가치관은 노인들에게 확고한 신념체계를 형성합니다. 이러한 신념체계는 쉽게 바뀌지 않고 새로운 정보나 의견에 대해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존감과 정체성. 나이가 들면서 역할 변화와 사회적 지위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워하며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져 고집스러운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소통의 어려움. 세대 간의 가치관 차이, 정보 격차 등으로 인해 노인과 젊은 세대 간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할 때 갈등이 발생하고, 이는 노인의 고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인들의 고집을 어떻게 이해하고 소통해야 할까요? 경청. 노인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하고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공감. 노인들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존중. 노인들의 경험과 지혜를 존중하고 인정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계적인 변화. 급격한 변화보다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여 점차적으로 적응하도록 돕는 것이 좋습니다. 긍정적인 상호작용. 함께 활동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귀라는 표현은 단순히 노인을 비하하는 의미라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노인들의 고집은 단순히 성격적인 문제라기보다는 다양한 사회적, 심리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노인들의 고집을 단순히 비난하기보다는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효과적인 소통 방식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 들어야 성공한다. 귀는 꼴을 잡아준다. 얼굴 중에 귀는 정면에 있지 않고 측면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복과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으나, 항상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는 것에 영향을 주는 것, 이 세상의 이치이기 때문에 귀는 실질적으로 인생의 항로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귀는 두텁거나 얇은 것으로도 성정을 파악할 수 있는데, 만약 귀가 두텁다면 마음도 두텁고 귀가 얇으면 마음의 두께도 얇다고 본다. 그래서 남의 말을 쉬 듣는 사람들을 귀가 얇다고 표현한다. 상서에서도 귀의 형태를 보고 귀가 크면 마음도 넓고 지혜도 있으며, 귀가 작으면 이상도 작고 마음도 약하다고 표현했다. 귀는 얼굴의 이목구비에 기를 보내주는 곳인데 실제 해부학 구조로도 그와 같은 역할을 맡고 있으니 신기할 뿐이다. 사람의 얼굴의 표면은 표층근검막이라는 층이 있는데 이 층은 얼굴을 덮고 있으며 또 머리로 이어진다. 관상학에서 살집이 있고 없나를 보고 그 사람의 모양새를 보는데 있어 이 표층근검막이 중요하게 작용된다. 만약 얼굴에 잔주름이 많아 수술을 할 경우 이 판을 절개하여 잡아당기는데 주름이 펴질 수 있도록 잡아당기다 보니 주름 제거 수술을 받으면 처음에는 눈이 잘 감기지 않아 눈뜨고 잠을 자게 되는 현상이 생긴다. 그래서 수술 후 2년이나 3년이 지나면서 조직이 조금씩 늘어나 눈이 감겨질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표층근검막은 얼굴판 전체를 덮고 있으며 머리를 감싸는 두피층과 연결되어 있는데, 이러한 두피층을 잡아주고 있는 구조물이 바로 귀이다. 그래서 관상학적으로 귀를 보고 직접적으로 복을 보진 않지만 음지에서 밖으로 드러나는 얼굴 형태를 도와주는 구조로 마치 후견인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본다. 귀는 겉으로는 얼굴 형태를 만드는 표층근검막층을 조절하지만 안으로는 오장육부와 연결되어 있기도 하다. 귀를 실제적으로 해부해보면 머리의 옆면에 있어 측두골, 요즘에는 관자뼈로 부름이라 부르는 머리뼈 위에 있는데, 이 관자뼈를 덮고 있는 근육은 관자근이라 하여 말년복을 관장하는 아래턱을 매달고 있다. 그래서 관상학에서 입의 운인 60세를 넘어서도 영향을 미친다 하여 그 사람의 말년을 입과 턱을 보고 귀를 보는 것이다. 대부분 14세까지의 유년 시절의 가정환경을 볼 때 귀를 보게 되는데, 어렸을 때 고생하고 자란 사람은 귀의 모양이 그리 잘 생기지 못한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 최고의 미인으로 여기는 시문화의 귀를 보면 지금은 잘 살고 있지만
어렸을 때 가정 환경은 썩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귀는 눈, 코, 입을 덮고 있는 표층 근검막층의 군주이기 때문에 결국 초년, 중년, 말년을 모두 관장하여 초년에는 이마 쪽으로 기운을 보내주고 중년에는 위턱뼈로 기운을 보내주어 광대뼈가 모양을 잘 잡을 수 있도록 해주고 말년에는 입에 기운을 주어 평생의 운을 조정 통제하여 감찰하는 역할을 해준다. 따라서 귀는 그 사람의 전체적인 꼴을 잡아주게 되는데 귀가 앉아있는 관자 부위를 들여다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귀가 앉아있는 관자 부위는 크게 두 개의 층으로 분리하는데 하나는 천층 근막층으로 얼굴 표층 근검막으로 연결되어 몸 바깥쪽과 연결되어 있다. 다른 하나는 심층 근막으로 목을 타고 내려가 몸통 안쪽으로 연결되어 몸 안쪽을 잡아주게 된다. 결국 귀는 몸 바깥과 안쪽을 모두 잡고 있어 전체적인 꼴을 잡아주게 되는 것이다. 귀를 보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음덕을 보내주어 평생의 운을 조절하는 곳으로 보는 관상학의 이치가 다시 한번 놀라울 뿐이다. 귀는 지혜의 셈이다. 귀는 주로 수명을 볼 때 관찰한다. 원기를 관장하는 신장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수명을 보는 것이다. 또한 귀는 지혜의 근본을 관찰하는 곳이기도 하다. 귀는 눈처럼 빛을 내지는 않지만 눈의 정기를 잘 파악할 수 없을 때 귀의 기색과 생김새를 본다. 귀가 있는 관자뼈는 인체의 중심뼈인 나비뼈 옆에 붙어 나비뼈와 항상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뼈이다. 나비뼈 자체가 틀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양쪽에 있는 관자뼈가 보필하면서 쉽게 틀어지지 못하도록 해주고 있는 것이다. 인체의 중심뼈인 나비뼈의 장애는 실제적으로 틱증후군이나 난독증 또는 자폐아들을 만드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어린아이들이 상담하기 위하여 부모와 함께 많이 방문하는데 대부분 나비뼈 중심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머리뼈는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하나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나 특수한 약물에 담그게 되면 8개의 뼈로 분리된다. 자연분만 시 좁은 산도를 빠져나오면서 머리뼈들이 종종 손상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의 신생아들은 엄마 젖을 빨면서 대부분 손상된 머리뼈들이 자기 자리로 찾아가게 된다. 그러나 젖을 먹는데도 유독 손가락을 빠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것은 손을 빨면서 자기 스스로 머리뼈들을 교정하는 동작이라 보면 된다. 손을 빠는 아이들은 머리뼈들을 잡아주면 이러한 행동들이 금방 개선되는데 어찌된 일인지 요즘 엄마들은 무조건 인공 젖꼭지를 물리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것을 보면 염려가 많이 된다. 이 머리뼈들의 움직임은 자라면서 이빨을 잘 나게 만든 것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관리가 중요하다고 본다. 사람은 태어날 때 다른 동물과 달리 뇌에 주름이 없고 밋밋하게 되어 있다. 외부로부터 자극받으면 받을수록 뇌의 주름수가 증가하게 된다. 그래서 갓 태어난 아이일지라도 모두 듣고 있으며 무의식적으로 정보를 저장하게 된다. 아이들의 인성이 5살 안에 모두 만들어진다고 하니 5살 안에 귀로 들었던 것들이 평생을 살아나가는 생각에 힘을 만들게 된다. 그리하여 관상학에서 귀를 유년기로 보는 것이며 귀를 보고 그 사람의 지혜로움을 판단하는 것이다. 자식들을 키울 때 부모 말을 잘 듣는 자식이 있고 부모 말을 잘 듣지 않는 자식이 있다. 부모 말을 잘 듣게 만들려면 듣는 귀가 바로 있어야 잘 듣게 되는 것이다. 귀가 바로 있으려면 이 관자뼈의 움직임이 정상적으로 움직여야 바로 듣게 되는 것이다. 귀는 있으나 귀가 바로 있지 못하면 말의 소리를 듣는 데는 지장이 없지만 말의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하니 귀를 보고 지혜로운가를 판단하는 것이다. 그래서 귀를 지혜의 근본으로 여기는 것이다. 귀가 있는 관자뼈 위에는 관자근이 있는데 이 관자근은 나비뼈도 덮고 있다. 관자근은 제일 앞쪽은 수직 방향으로 가운데 부분은 사선 방향으로 제일 뒤쪽은 수평 방향으로 되어 있는 근육이다. 관상학에서 귓불이 입 쪽으로 향할 귓불이 입 쪽으로 향할 때 나이가 들어도 계속해서 재물이 들어온다고 보는데 세 방향을 향해 있는 관자근 이 제 위치에서 아래턱을 잘 잡고 있으면 만들어지는 상이다. 중년 여성들을 보면 관자 부위가 움푹 들어간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다. 관자 부위가 꺼진다는 것은 아래턱이 관자근을 아래쪽으로 끌어당기는 것이다. 관자근을 아래턱 쪽으로 끌어당기면 관자뼈의 움직임이 제한되면서 광대뼈가 튀어나오게 된다. 그래서 그런지 나이가 들수록 여성들의 입김이 남편보다 더 강해지는지도 모르겠다. 관자 부위가 꺼지고 광대뼈가 튀어나오면 귀로 잘 듣지 못하고 자기 말만 앞세우는 상으로 바꿔지니 팔자가 드세지게 된다.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후덕해져야 되지만 대부분 나이가 들면 고집이 더욱 세진다는 말을 많이 한다. 그것은 나이가 들수록 귀가 있는 관자 부위에 근막 제한이 많이 오기 때문이다. 관작은 위에서 바깥쪽과 안쪽으로 내려가는 근막이 폐를 싸고 있는 흉막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폐가 저절로 찌그러지면서 남의 말을 잘 듣지 않으니 고집이 세게 되는 것이다. 주위에서 남의 말을 새겨 듣지 않아 대화가 잘 통하지 않는 사람 보고 귀가 막혀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한다. 귀로 잘 들어야 뇌에 저장되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이 생긴다. 커가 막혀 있는 사람은 생각도 막혀 있다고 보면 된다. 생각이 막힌 사람이 올바른 판단력이 생길 수가 없는 것이다. 본래 귀는 좋은 소리를 좋아하고 또 좋은 소리는 귀를 부드럽게 한다고 했다. 지혜라는 것은 지식이 많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좋은 소리를 들을 줄 아는 것이다. 좋은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사람은 올바른 판단으로 올바른 선택을 하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귀는 신장을 말한다. 귀는 신장이 표현되는 곳이고 수기로 본다. 오행을 목, 화, 토, 금, 수로 나누는데 얼굴에서 눈은 목, 코는 금, 입은 토, 혀는 화, 귀는 수로 오행의 속성으로 나눠 놓았다. 오행은 각각의 기운들을 가지고 있는데 귀를 나타내는 수기운은 계절로 보면 겨울이고 북쪽이며 인생으로 보자면 노년기다. 또한 생명의 원동력이 되는 기운을 말한다. 신장을 수기운으로 배속한 이유는 신장이 생식작용을 주관하기 때문이다. 신장은 본래 목에서 발생하는데 목이나 흉추에서 생긴 신장은 퇴화되어 실제로도 생식 기능을 하는 정관으로 바뀐다. 목에서 발생한 신장은 성인이 되어도 흔적이 남아있는데 목에 있는 척추압근막은 목에서부터 내려가서 신장근막과 만나게 된다. 이 신장근막은 골반의 바닥면을 돌아 방광과 만나 복막위로 나온다. 그리하여 동양의학에서는 신장이 전음생식기과 후막문을 관장한다고 한 것이다. 신장을 표현할 때 납기를 주관한다고 말하는데 납기란 들여 마시는 호흡을 일컫는 말이다. 숨을 들이쉬는 것은 폐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동양의학에서는 신장이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 이유는 숨을 쉴 때 코로 숨을 들이쉬게 되는데 이때 후복막장기인 신장이 골반 쪽으로 끌고 내려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흡기할 때 신장은 골반능까지 내려갔다 올라오게 된다. 해부학적으로 목부터 내려오는 전척 추근막은 폐를 싸고 있는 흉막이기 때문에 결국 신장을 싸고 있는 근막과 폐를 싸고 있는 근막은 같은 막이라 할 수 있다. 신장이 골반 바닥을 싸고 돌기 때문에 골반이 좌우 비대칭이 되면 호흡할 때 신장이 좌우가 다르게 내려오게 된다. 인간은 두 발로 걷기 때문에 골반이 틀어지기 쉬워 평소에 관리를 잘해야 되는 곳이다. 골반은 머리뼈 중 관자뼈와 움직임을 같이 하기 때문에 신장과 귀를 같이 배속시켜 판단했던 것이다. 그래서 동양의학에서는 신장이 좋지 않으면 귀에 소리가 난다고 하는데 이때 승모근을 치료하면 가벼운 이명은 치료가 된다. 그것은 신장으로 이어져가는 척추근막이 승모근 아래로 지나가기 때문이다. 사람이 심장이 멎으면 죽었다고 말하지만 운명할 때 심장이 멈추고 나서도 옛사람들은 귀에 대고 좋은 곳에 가서 편안히 쉬시라고 속삭였다. 그냥 이유 없이 속삭이는 것이 아니고 심장이 멈추고 나서도 영혼이 아직 살아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그것은 근막이 가지고 있는 활주의 여운이 아직 남아있어 영혼이 살아있다고 본 것이다. 실제로 운명을 달리할 때 보면 평소 귀의 위치보다 올라가서 붙게 되는데 그때서야 숨이 멎게 되는 것이다. 심장이 멎은 후에야 귀의 위치가 변하는 것은 귀를 덮고 있는 천층과 심층의 근막 구조 때문인 것이다. 심층의 근막이 목에 있는 근막으로 연결되어 폐를 싸고 신장으로 연결되어 있어 심장이 멈춰도 근막들의 활주가 완전히 멈춰지지 않는다. 근막의 활주가 완전히 멈추게 되면 귀의 위치가 변하게 되면서 육체에서 영혼이 완전히 분리가 되는 것이다. 생명력의 원천인 신장이 손상되면 얼굴색이 검게 변하게 되는데 특히 귀가 검게 변하면 수명이 다한 것이라고 보면 된다. 피부의 색소가 침착되는 것은 침착된 부위의 조직이 제한되었을 때 나타나는 증상으로 몸통의 겉과 오장육부로 연결되는 안쪽 막을 잡고 있는 귀가 검은색으로 침착되었다는 것은 밖과 안쪽의 막이 활주가 제한되어 있는 것이니 그것은 곧 숨이 끊어진다는 징조이다. 본래 귀가 검게 태어나는 사람도 있는데 귀가 검으면 인생을 가난하고 귀하게 살지 못하게 된다.
평상시 귀가 얼굴색보다 밝으면 좋은 운이 오고 있다는 징조이다. 귀의 모양은 14세 이전에 만들어진 이 모양을 좋게 만들고 싶다면 어렸을 때 관리가 필요하다. 골반은 본래 3개의 뼈가 만나 하나의 골반뼈로 융합이 되는데 이 융합되는 시기가 14세에서 16세이다. 골반과 관자뼈가 같은 움직임을 하기 때문에 골반이 완전히 융합될 때 귀의 모양이 결정되는 것이다. 이 3개의 뼈는 대퇴골두가 끼어 있어 서서 걸을 때 자극으로 인하여 융합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퇴의 위치에 따라 휜 다리가 생길 수 있는데 이러한 휜 다리로 계속해서 걷게 되면 귀의 모양도 변하게 된다.